이제 사람이 보통 이제 뭐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변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반복 업무 이런 것들을 사람한테 안 시키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알아서 처리를 할 거니까. 단순하고 반복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 그러니까 보고서 써와 이런 거는 그냥 걔네가 다 해. 양식 다 이미 세팅을 해갖고 자기네 회사의 어떤 양식을 세팅을 해갖고 집어넣어 놓으면 보고서 쓰라고 그러면 써. 회의록도 회의 막 하잖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얘가 다 기록을 해 그냥. 그리고 회의록도 만들어서 줘. 그러니까 뭐 회의록을 만들고 뭐 이런 그 회사에서 말단이 제일 막내가 했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다 대부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회사에서 그동안 뽑았던 그런 막내 역할을 하는 인원을 안 쓸 거 아니야. 이젠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하나만 뽑으면 그런 막내 역할을 하는 인력 한 4, 5명을 고용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얘 인건비가 좀 비싸더라도 얘를 뽑아야 되는 거야. 5명 뽑느니 얘가 좀 비싸도 얘 1명 뽑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직무,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는다던가 또는 니네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마찬가지지. 쓸데없는 인원 4, 5명 뽑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아는 1명을 뽑으면 그 4, 5명이 하는 역할을 이 1명이 다 해. 그러니까 니네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인공지능과 친한 상태가 아니면 이젠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 시대가 와요. 그게 먼 미래가 아니야 이제.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닥친 일이야. 그럼 니네가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미 그런 문화 속에서 니네가 거기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변화가 너무 빨라. 나중에 배우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돼. 나중에 못 배워. 따라갈 수가 없어. 니네 휴대폰 쓰는 거 되게 편하지. 뭐 별로 고민 안 하고 이건 뭘 해야 되지, 뭐 어떤 버튼을 눌러야 무슨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뭐 이런 거를 니는 고민 안 하고 쓰지.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못 써. 인터넷 검색도 못 해, 은행 거래도 못 해, 무슨 뭐 이 간편 거래 같은 거 휴대폰 되면 띡 결제되는 거 있잖아. NFC 결제 그런 것도 못 해. 그냥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도 잘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다르단 말이야. 안 써본 사람들은 이게 낯설어서 기능을 잘 안 쓰는 사람들은 못 써요.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휴대폰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휴대폰 쓰는 일처럼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이야, 또 사회생활에서 유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인공지능이 뭐 챗GPT를 쓴다든가 뭐 클로드를 쓴다든가 뭐 사람마다 쓰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겠지만, 플랫폼들이 다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해. 다 비슷비슷해. 조금씩 성격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얘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어떻게 나한테 최적화시키고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얘가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내가 자꾸 써보지 않으면 못 알아내요. 휴대폰 쓰는 것처럼. 니네는 이제 지금의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잘 못 쓰는 것처럼 니네가 사회생활 나가는데 인공지능을 잘 못 다뤄. 그러면 그런 노인네 취급을 받는 거야. 휴대폰도 잘 못 쓰는 노인네, 이런 취급을 받는 거야. 큰일 났어, 니네. 큰일 났어. 진짜야.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일이에요. 니네가 물론 뭐 대학 진학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쓰게 될 거야. 지금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그거 써서 리포트 제출하고 하라고 그런다며. 그런 거를 과제로 준다며, 수행평가로.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이거 다 작성해와. 이런다며. 이거 했냐?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지? 학교에서 그런 과제도 준대. 자꾸 익숙하게 접해보라고. 근데 진짜 니네 안 해보면 큰일 나. 와. 선생님도 지금 여러 가지
좀 경험해가면서 자꾸 시스템도 만들고, 지금 현재 선생님이 뭐 노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쓰고요, 챗GPT도 쓰고, 클로드도 쓰고, 또 아까 얘기한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피모라 이런 거 쓰고 그러면서 사실 인건비를 한 서너 명이 해야 될 일을 얘한테 다 시키고 있어. 뭐 적어도 2명을 쓴다고 하자. 뭐 관리하고, 니네 관리하고, 뭐 이런 채점하고 관리하고, 집에 뭐 문자 보내고 이러는 거, 요런 거 담당하는 애, 그리고 동영상 편집하는 애, 뭐 2명을 알바로만 쓴다고 해도 한 달이면 최소한 200은 나가지 않겠냐? 그지? 근데 10만 원도 안 나가. 10만 원도 안 들어. 이거 쓰는데. 물론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을 1년치 구독을 했으니까 10만 원이 넘긴 한데, 뭐 월로 나누면 10만 원이 안 넘어가. 챗GPT나 클로드나 월 결제 비용이 한 15,000원 정도 되거든.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3만 원 좀 넘는 것 같아. 20달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인건비를 그만큼 줄여. 그러니까 단순 업무를 하는 인력, 니네가 생각하는 직장, 이제 이것도 고전적인 직장의 어떤 모습이 돼버린 거야. 옛날 일이 돼버린 거야, 벌써. 니네가 생각하는 니네가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니네가 하는 역할들, 일들,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역할이 돼버렸어. 니네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런 일들이 아니야. 더 창의적인 일,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들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여러 가지로 자동화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학생이 처음에 들어오면, 수현이 너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제가 알아서 해. 상담을 신청을 하면은, 나한테 자동으로 문자가 와.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원래는 상담을 하거든. 근데, 이제 수현이 같은 경우는 바로 전화를 주셨지. 그래서 상담을 해. 처음에 오면. 그러면은, 상담한 결과에 따라서 뭐, 좀 이따 생각할게요. 아니면 바로 다닐게요. 다니기를 결정을 했어. 그럼 나는 학생한테 폼을 하나 줘. 링크를 하나 보내줘. 그거 수현이 적었지. 그걸 적어주면 내가 그걸 보고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둔 이 프로그램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 그래서 학생 명단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 그리고 자동으로 반배정이 돼. 그리고 수업 일정이 자동으로 들어가. 그래서 나는 이제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고3반 수업을 했다. 고3반 수업한 오늘 수업 진도 내용이나 과제 내용이나 이런 걸 누르면 니네 둘한테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야. 수업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나는, 이제 학부모 학습 리포트를 발송을 해야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이사항들은 너희들 개인 페이지에 들어가. 나는. 개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작성을 해. 그리고 누르면, 작성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부모님한테 바로 메시지가 가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는 일이 많지가 않아. 미리 만들어두면. 그런 자동화 시스템들이 돼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거지. 나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거지. 니네가 사회생활을 할 때쯤 되려면 지금 고3이가 대학 1, 2, 3, 4, 한 5, 6년 후의 일이거든요? 5, 6년 후에는 더 많이 바뀔 거 아니야. 지금도 막 1년에 확 바뀌어. 1년 전만 해도 챗GPT를 제대로 그 업무에 쓰려면 되게 손을 많이 댔어야 됐고, 또는 전문적인 어떤 비용,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였어. 그렇게 구축을 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진짜 한 10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 프로그램, 한 서너 개 프로그램을 같이 융합해갖고 막 쓰고 막 이래.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니네 자꾸 써봐야 돼. 야, 대학 가서도 그거 할 거야, 아마 이제. 대학 가서 리포트 쓰라고 그러면, 리포트 제출하라고 그러면, 이거 검색하는 거, 자료 찾는 거 있잖아. 이 자료 찾는 거 니네가 원래 도서관 가서 다 책 찾아보고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야. 검색 통해서 한단 말이야.
그럼 다 물어보는 거야. 뭐 퍼플렉시티에 물어보든가, 뭐 클로드에 물어보든가,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나 이거 자료 찾아야 되는데 이거 좀 찾아줘. 출처 명시해줘. 그럼 쭈루룩 뽑아줘. 이거 복사해서 HWP나 뭐 워드나 HWP나 거기다 그냥 복사만 해서 붙이면 돼. 내가 자료 조사한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안 써버릇하면요, 경험을 안 해보면 계속 나한테 벽으로 남아 있어요. 꼭 해봐야 돼요. 진짜 꼭 해봐야 돼요. 자꾸 많이 써보도록 하시고. 자, 봅시다. 1부터 8까지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X가 있고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뭐 이렇게 함수 개수 확인하는 거는 이 정의역이 실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랬고, 얘가 이렇게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몇 개 있어 라고 카운트할 수 있는 원소를 가지는 모습이면 주머니 그림을 그려서 화살을 어떻게 쏘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어. 그거부터 세팅해서 8이 가진 함수값이 얼마일 때 이렇게 가나 조건 이렇게 나오겠는데? 괜히 썼는데? 해보니까 여기 8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8이 누구한테 화살을 쏘는지에 따라서 가번 조건과 나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막 다 달라져. 이걸 그냥 다 쓰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다시 얘네들이 다 1을 쓴다고 해도 F8은 적어도 4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8이 가진 함수값은 4보다 작은 걸 못 가지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4일 때 먼저 볼게요. 그래서 F8이 4인 경우라면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건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그지? 1, 1, 1, 1 쓰는 거밖에 없잖아. 그리고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 F8은 여기는 4를 썼어, 이미. 여기 이미 4를 썼어. 얘는 4를 썼으니까 아까 썼던 대로 2가 가지는 값을 X, 얘가 가지는 걸 Y, 얘가 가지는 걸 Z라고 둔다면 우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6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6으로 만들면 되는데 얘는 0을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닌 정수 해의 개수를 우리는 이렇게 3H6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계산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는 0을 못 쓴단 말이야, 지금. 얘가 가질 수 있는 숫자들은 1부터 이렇게 숫자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번 조건을 만족시킬 때는 2, 4, 6을 더해서 6을 만족시키면 되는데 여기는 0을 못 쓰니까 0을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까처럼 x 프라임 플러스 1 뭐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거야, 문자를. 그래서 얘 가지고 우리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얼마가 되는, 여기 x 프라임 플러스 1이 있었을 거고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이 있었던 거야. 다 1을 반대로 넘겨주면 얘가 3 되는 거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3H3 가질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두 개는 곱하는 거야.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됐어? 자, F8이 5를 가질 수도 있대요.
자, F8이 5를 가지면, F8이 5를 가지면, 그림도 뭐 별 필요가 없네. 그림은 별 필요도 없네. 자, 가번 조건은 얘가 5를 가졌으니까 이거 4개 더한 게 5 이하가 돼야 돼. 그러니까 4나 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가지는 게 4 또는 5가 될 수 있는 거지. 가번 조건 만족하는 게. 요번에 4개 숫자를 더해서 4나 5? 4가 되는 건 위에 거랑 같을 거고. 5가 될 수도 있대. 5가 되는 경우는 4개 숫자 중, 여기 있는 4개 숫자 중, 어느 한 놈만 2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가질 수는 4가지밖에 없겠지. 누구를 2로 바꿀 건지, 누구를 2로 바꿀 건지 결정할 거. 이해하겠어? 되겠어?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가 돼야 돼. 그래서 같은 과정을 거쳐서 얘는 3h 2를 만족시키면 되겠죠. 여기가 2일 테니까. 그 다음에 F8이 6이 되는 경우, 여기서부터 귀찮아지겠네. 4를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고 5를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고 이건 똑같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6을 만들 때 4개 숫자의 합이 6이 되는 경우, 4개 숫자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를 만들 건데, 이거 다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 7, 8. 다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이것도 문자로 봅니다. 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였냐면 A, B, C, D의 합이 4가 되는 자연수의 조합을 생각한 거지. 그게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지. 얘는 5 이하니까 4가 되는 경우랑 5가 되는 경우를 다 찾은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경우는 얘랑 똑같을 거고 5가 되는 경우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1, 1, 1, 2 얘가 2가 되는 경우 얘가 2가 되는 경우 얘가 2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4가지. 그래서 1 플러스 4였어. 됐어 여기까지? 요거 구하려니까 이제 이것도 카운트를 해야 돼. 점점 가지수가 많아지니까 계산하기가 귀찮아져. 처음 2개 정도는 그냥 이렇게 카운트해도 별 문제 없었는데 이게 6이 되는 경우, 7이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를 계속 다 이렇게 카운트 하려고 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뭐 4나 5 만드는 경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테고 6 이하가 되는 경우를 찾으래. 4개 문자의 합이 6 이하가 되는 경우를 찾으래. 이렇게 생각한 대로 4가 되는 경우도 찾고 5가 되는 경우도 찾고 6이 되는 경우도 찾아서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가지수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얘까지는 그나마 뭐 막 노가다를 한다고 하더라도 7 되는 경우, 8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려면 점점 가지수가 많아지니까 이거를 뭔가로 일반화시키고 싶은데 자,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이걸 만들면 돼.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보자. 요거 꽤 괜찮은 소재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자주 나올 얘기인데 우선은 앞에서부터 4부터 한번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 이게 음아닌 정수해 아니죠? 이것도 음아닌 정수해를 찾는 게 아니야. 여기 1부터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 플라임 플러스 B 플라임 플러스 C 플라임 플러스 D 플라임이 0 되는 거 찾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여기서 했던 거랑 같은 짓을 하는 거야. A 대신에 A 플라임 플러스 1을 썼어, 여기. 그러면 A 플라임은 0 써도 되니까. A 플라임한테 0을 쓰더라도 A는 1이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거 찾는 거니까 4H0 해서 0,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 됐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이제 6 이하가 되는 걸 찾고 싶은데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이 2 이하인 거 만들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1 또는 2가 되면 되는 거지. 0도 있네. 0 또는 1 또는 2가 되는 거지. 아닌 정수 해가 돼 있으니까 이제 0도 생각해야 돼요. 0, 1, 2가 되는 세 가지 경우를 다 찾을 건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만들고 싶고 얘가 1 되는 경우도 만들고 싶고 얘가 2 되는 경우도 만들고 싶었잖아. 확실하지?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돼.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가 0 되는 경우는 얘가 2인 경우야. 우리는 얘를 가지고 2 이하의 숫자를 만드세요 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문자들은 2보다 큰 수가 들어갈 리는 없을 거 아니야. 맥시멈 2지. 맞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2라고 써놓으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맥시멈 2예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요.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없어. 맞아? 얘가 0이면 얘가 얼마야? 얘가 1이면 얘가 얼마야? 얘가 2면 얘가 0. 우리가 구하려는 게 그거 아니었어? 얘가 0인 경우, 얘가 1인 경우, 얘가 2인 경우를 보고 싶다며.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0일 때 얘가 2인 경우가 나오는 거고 얘가 1일 때 이놈이 1인 경우가 나오는 거고 얘가 2가 될 때 얘가 0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야. 내가 구하려는 케이스가 여기 다 나와. 만약에 얘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얘가 1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이거 쓰면 안 돼요. 근데 얘가 1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얘한테 1 주는 경우. 얘가 2 되는 경우도 그냥 얘한테 2 주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것의 가지수는 얘 가지수랑 같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게 이 놈인데 이걸 다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 안 하고 이거 한 방으로 계산하겠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가본 조건이 F8, 얘가 6. 그러니까 6 이하가 되는 걸 찾을 거라 그랬어. 얘가 6 이하가 되는 걸 찾을 거래. 일단 문자를 바꿔서 프라임들이 2 이하가 되는 걸 찾을 건데 이것도 0, 1, 2를 다 따로따로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하겠다고. 그래서 OH2를 찾으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가 0 되는 경우 제가 1 되는 경우 또 얘가 2 되는 경우 이거 구하는 거라며. 맞지? 얘는 컨비네이션 바꾸면 뭐 어떻게 돼? 3 컨비네이션 0. 얘는 4 컨비네이션 1. 이러면 5 컨비네이션 2. 맞지? 인접하는 것들이 아니네? 앞에 것도 늘어나고 뒤에 것도 늘어나네? 나 얘 대신에 4C0 써도 돼요? 안 돼요? 4C0 쓰면 인접하는 두 개가 됐어. 5C1이 돼. 요거 그대로 쓰고. 인접하는 건 두 개네? 6C2가 되는 거지? 실제로 요거 계산은 어딨어? 요거 계산하면 6C인 거 맞지? 그죠? 따로따로 계산해도 제가 나와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아주 심플하게 계산해 버릴 수가 있는 거야.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자 하나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다 생성이 될 거니까. 0인 경우도 나오고 1인 경우도 나오고 2인 경우도 나오니까
그때마다 얘가 얼마가 되는지가 다 결정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가번 조건 만족하는 건 이걸 한 방으로 끝났고요.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얘가 이제 얼마 F8이 6이라고 그랬잖아. 6. 얘는 이제 4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러면 3H1 되겠지. 오케이? 자, 이제 다 설명은 다 했어요. F8이 7 되는 경우, F8이 7 되는 경우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까? F8이 7, 여기 7. 여기 7 이하가 돼야 돼. 여기는 3. 네? 응. 그러면 여기도 3. 그래서 OH3. 여기는 OH3이 돼. 8이 7로 갔을 때. 다시 할까? 얘가 7 됐을 때. F8이 7 됐을 때를 찾을 거야? 자, 가번 조건 만족하는 거 찾을 건데, 4개 문자의 합이 7 이하인 거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7로 바꿔서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A 플라임, B 플라임, C 플라임, D 플라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각각 1, 1, 1 더해졌던 거 반대로 넘어갈 테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3 되겠지? 그럼 여기 또 3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냥. 각 문자에 쓸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3까지야. 됐어? 여기 다 0부터 3까지 집어넣어가면서 3 이하가 되는 걸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4개 숫자의 합이 0 되는 것도 보고 싶고 4개 숫자의 합이 1 되는 것도 보고 싶고 2 되는 것도 보고 싶고 3 되는 것도 보고 싶대. 근데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내가 더 적어놓으면 얘도 어차피 0부터 3까지 이렇게 묶었거든. 얘가 0이 될 때 얘가 3. 얘가 1 될 때 얘는 2. 오케이? 이해 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OH3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럼 여기는 얘가 3이 될 거 아니야, 이제. 여기 3이 될 거 아니야? 왜? 얘가 7 어디 갔어? 여기가, 요게 7이래, 이제 여기가 7. F8이 7. 그럼 이거 3개 문자 합이 3만 만들면 되잖아. 얘가 3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쭉 넘어오면 여기는 3H0. 1개. 이제 F8이 8 갈 때. 얘가 이제 또 8. 얘도 8. 근데 이거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 얘가 8 되면 111만 써도 이미 10을 넘거든. 그래서 이건 아예 안 일어날 거야. 아까 여기서 얘가 나왔는데 그 다음 숫자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겠지.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거 곱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는 거고. 물론 얘도 OH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것도 OH1과 같은 거야. OH1, OH2, OH3. 얘는 OH0. 이런 것들을 곱해 나가시면 돼요. 예,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요 아이디어, 얘 여기 요 아이디어. 문자 하나 더 추가해서 그냥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등호로 바꿔서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확률. 자, 확률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번에 너 조건부 확률까지냐? 확률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 거니? 체크를 좀 해보면요. 뭐 이런 용어 정리들은 분명히 잘 해놔야겠죠. 배반 사건이니 여사건이니 뭐 이런 용어 정리들은 잘 해놔야 될 겁니다. 배반 사건이 뭔지 여사건이 뭔지 이런 것들 잘 공부해 놓으시고 확률의 뜻 쭉 읽어보시면 되죠. 뭐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는 별로 구분 안 하고 쓰는데 사실은 수학적 확률이 뭔지 통계적 확률이 뭔지 사실 우리는 잘 구분 안 하고 쓰는데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일까 통계적 확률일까?
우리가 흔히 지금 확률 담론에서 계산하는 확률이라는 거는 수학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진짜로 막 뭔가를 시행을 해보는 거야. 뭔가를 막 시행해서 졸려고 죽으려고 그러네 저거. 정신 차려! 주사위를 내가 6번 딱 던질 거야. 6번 딱 던졌는데 진짜로 1부터 6까지 눈이 딱 한 번씩 골고루 나올까? 그러긴 되게 쉽지 않을걸요? 실제로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시행 횟수가 얼마 많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확률값하고 실제로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값하고는 차이가 많아. 그지? 근데 내가 이거를 시행을 한 100만 번쯤 해. 그러면 그때 1이 나오는 횟수는 거의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져. 점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거야. 이렇게 진짜로 시행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서 확률 계산을 하는 거야. 전체 시행 횟수 중에 1이 나온 횟수. 그거를 수학적으로 작업을 한 게 통계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은 우리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정말 수학적으로 균일하게 분배되어 있는 확률값을 얘기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눈이 6개밖에 없어. 면이 6개밖에 없어. 어느 면이 나오든지 어느 면이 나올지는 다 균일한 정도로 확률이라는 단어를 또 써야 돼? 확률값이 같아. 1 나올 확률이나 2 나올 확률이나 3 나올 확률이 다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다 더하면 1 돼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의 계산값. 그건 통계적 확률. 그래서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시행 횟수 n번 반복할 때 A가 일어난 횟수를 Rn. 그게 이제 확률값인데 이거는 시행 횟수가 작을 때는 수학적 확률과 괴리가 좀 커. 근데 이 n의 횟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실제로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는 없어 실제로는.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클 때, 그때 이놈을 통계적 확률로 생각을 할 건데 그 값은 P에 가까워진다. 이 P는 뭐야?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P에 가까워진다. 통계적 확률에서 n이 충분히 커진다는 뜻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극한의 의미지.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사실 우리는 별로 구분 안 하고 써도 돼. 우리 그냥 흔히 생각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성질들, 뭐 덧셈 정리 별로 어려운 얘기 없을 거고요. 자, 덧셈 정리해서 확률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 올려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값을 계산하지. 됐지? 그 얘기하고 나면 바로 이 얘기부터 나와요.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을 더하고 중복되는 확률은 한번 빼줘. 이거는 우리 경우의 수 할 때도 이렇게 계산했었죠? 집합에서도 이렇게 계산했었고 A와 B의 합집합, 원소 뭐 이런 거 찾을 때도 이거 똑같은 계산했었어. 맞지? 이 연산이 낯설지는 않을 거야 우리한테. 저놈이 우리한테 낯설지는 않은데 확률 연산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밖에 없어. 이거 하나 가지고 확률 처음부터 끝까지 얘 하나 가지고 계속 계산하는 건데 근데 크게 확률이 이렇게 어려워. 계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려운 이유는 경우 나누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경우 나누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구분할 것이 있는데요. 아니, 확률 계산하다 보면 뒤에 뭐 조건부 확률도 나오고 독립시행의 확률도 나오고 확률도 할 게 많은데 아니 계산할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요.
진짜로 이거밖에 없어. A와 B가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 계산을 달리할 거거든. 그게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거밖에 안 물어봐.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건데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이 부분을 우리는 0으로 계산할 거지. 배반 사건이라는 뜻은 겹치는 부분이 없어 라는 뜻이니까. 맞죠? 그런데 그 다음 A와 B가 서로 독립인 사건이 있고요. A와 B가 종속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방금 전에 봤던 배반 사건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지 라고 얘기했거든. 배반 사건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랑 얘는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 겹치는 부분이 있네, 겹치는 부분이 없네, 이렇게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야.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얘네들은 겹치는 부분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계산법이야 그냥. 자, 독립인 사건은 서로 간의 결과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독립이야. 종속은 서로 간의 결과에 영향을 줘.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종속과 독립은 주머니에서 내가 공을 꺼내는데 꺼내서 보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 그러면 두 번째 시행이 첫 번째 시행에 영향을 받냐 안 받니? 안 받지. 처음 공을 꺼낼 때나 두 번째 공을 꺼낼 때나 이 주머니 안의 상황이 안 바뀌었어. 왜? 공 꺼낸 거 보고 다시 집어넣을 거니까.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서 보고 이거를 내 주머니에다 채워. 내가 챙겨. 그리고 두 번째 시행을 해. 그러면 두 번째 시행은 첫 번째 시행에서 누가 나왔는지에 따라 없어진 공이 달라지는 거지. 이 주머니 안에 공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공이 누군지가 내가 첫 번째 시행에서 뭘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시행이 첫 번째 시행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종속사건인 거야. 되겠어? 이거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상황만 이해를 해서 얘가 독립이다 종속이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쉬운 게 안 나와. 이렇게 쉬운 것만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 독립인 사건은요, 우리 경우의 수 구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두 사건이 있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가 4가지야.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야. 이거 동시에 고려하래. 그 몇 가지야? 우리 조금 전까지 계속 계산했던 거야. A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가 나오고 B라는 사건이 나오는 가지수가 3가지가 나올 거래. 우리는 요거 2가지 동시에 고려할 거면 이거 2개 곱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이 경우의 수 계산하는 방법으로 확률 계산할 거냐 우리.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며. 그래서 이 계산법은 그대로 따라갈 거야.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 계산할 때도요, 그냥 곱셈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곱하는 거야. 종속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종속사건도 두 사건 그냥 곱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 B라는 놈이 그냥 B가 아니라는 거지. 얘가 A한테 영향을 받는 B라는 거야. A한테 영향을 받는 B라서 이렇게 써. 물론 값도 다르겠지. 하지만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계산할 때 두 사건을 곱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야. 오케이? 밑에 있는 놈은요,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B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거든. 뭐야? B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A가 B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어느 놈이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종속사건은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이놈 가지고, 야, 독립인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자. 좀 더 많이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요거 종속인 사건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더 공부해보자. 그게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 단순히 이걸 계산하는 방법, 그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조건부 확률은 종속인 상황에서의 확률 계산을 얘기하는 거야. 두 사건이 종속인 상황에서의 확률 계산. 그건 조건부 확률이야. 여러 개의 사건이 독립인 상황에서의 확률 계산. 그건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게 확률이야. 끝. 확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밖에 없어. 진짜 이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만 계속 달라지는 거지. 얘가 이렇게 계산될 거라는 거지. 그럼 배반 사건인지 주사건이 배반 사건인지 독립 사건인지 종속 사건인지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겠네. 그래야 이걸 쓸지 이렇게 구분해서 쓸 거 아니야. 근데 조금 전에 분명히 독립인 사건과 종속인 사건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어. 누굴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할 때. A와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계산하는데 얘가 성립해. 그럼 독립이야. 이거 성립 안 해? 그럼 종속이야. 0이면 배반 사건이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사위를 던질 건데 주사위를 던지는데 A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B 사건 짝수가 나오는 사건, C 사건 소수가 나오는 사건. A, B, C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고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종속인지 물론 얘랑 얘는 배반 사건이지. 그건 따질 수 있겠지. 겹치는 부분이 있네 없네 이거 따지면 되는 거니까. 분명히 얘 두 개는 배반 사건이야. 그런데 얘는 배반 사건 아니야. 얘도 배반 사건 아니야. 그럼 얘는 종속 또는 뭐 독립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종속인지 독립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면 독립, 그게 안 되면 종속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가볼게 한번. A1 확률 얼마? 이거 사건부터 적자. 자, A1 사건 뭐 있어? 1, 3, 5가 나오는 사건이죠? B가 나오는 사건은 2, 4, 6이 나오는 사건이겠지? 소수는 2, 3, 5가 나오면 되겠지. 다 세 가지씩이네. 그래서 A1 확률도 얼마? 2분의 1. B1 확률도 2분의 1. C1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자, A랑 B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A와 B부터 점검해 볼게요. 이게 성립하면 A랑 B는 서로 독립이야. 됐지?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거야. A하고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있어요? 없잖아, 사건 자체가. 그럼 좌변은 0이지. 그지? 근데 우변은 0이 아니지. 등호 성립 안 하네. 종속 사건이야. 배반 사건인데 종속 사건이야. 그러니까 A랑 B는 이놈 아니면 이놈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인 거야. A랑 B는 겹치는 부분이 있니 없니에 따라서 배반 사건이다 아니다로 구분되는 거고, 이 사건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면 독립이다 아니다로 구분되는 거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야. 보통 이제 청구서에서 요거 얘기하면서 바로 붙여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건이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쪽 위의 세상이랑 이쪽 아래 세상이 서로 다른 세상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면서 그 사건은 종속이기도 한 거야, 지금 얘는.
A랑 B는. 됐지? 자, 이제 A랑 C 한번 가볼게요. A랑 C 가볼게요.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뭐 있어? A하고 C는 3, 5 두 개 있네?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 중에? 네? 자, 우변 A 사건의 확률 2분의 1. C 사건의 확률 얘도 2분의 1. 동호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종속 사건이야. A와 C는 종속 사건이야. 자, B랑 C 볼게요. B랑 C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E 하나 있네? 이거, 저거 뭐야. 독립의 사건은 없네? 다 종속이네? E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겠지? 근데 여기 나온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곱할 거야. 4분의 1. 아이씨. 곱지는 게 없네. 독립이 나오는 게 없네. 하나 바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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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일어났을 때 A 사건이나 B 사건이 영향을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사위를 굴렸다고 1이 나왔다 해서 2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3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를 머릿속에 종속이다 독립이다라는 이미지가 서로 영향을 주니 안 주니로 설명을 했잖아. 그것만으로 구분을 못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독립이라는 단어랑 종속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걸 설명을 한 거야. 서로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이렇게. 근데 그것만으로 독립과 종속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한테 주는 문제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뻔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너희한테 문제를 안 준단 말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니 안 주니를 따질 수 없는데도 독립과 종속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너희들 머릿속에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구분하려면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그런 예를 들었던 거지. 독립과 종속이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라고. 이걸로 A랑 B 한번 해보자. 이걸로 A랑 B 한번 해보자. 자, A랑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은 뭐뭐 있어? 3과 5. 그럼 확률이 얼마지? 2분의 1과 3과 5니까 6분의 2. 3분의 1이지? 왼쪽 거 보면? 근데 그놈이 이게 성립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성립하네. 그러면 A하고 B는 독립사건인 거야. 이 등호가 얘하고의 등호 관계가 성립하면 A와 B는 독립사건인 거야. 저게 성립 안 하면 종속사건인 거야. 오케이? 종속사건일 때는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이 계산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확률 전체 연산이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냥 A 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 B 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것도 물어봐. 어떤 되게 복잡한 상황을 주고. 그런데 대부분 A가 발생하거나 또는 B가 발생하거나 또는 C가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A 또는 B가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라는 질문이 대부분일 거야. 그런 상황을 항상 여기에 틀을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이 부분만 계속 달라질 거지. 다른 게 달라질 게 없어. 얘만 계속 달라질 거야. 그거 계산하는 게 전체 확률에서 너희한테 물으려고 하는 내용이야.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지.
그래 놓고 이게 잘 구분이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야? 얘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거, 독립시행의 확률. 요놈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거, 그건 조건부 확률. 그렇게 전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독립시행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 전까지는 얘만 할 줄 알면 돼, 얘만 할 줄 알면 돼. 독립시행의 확률은 얘 다루는 공식이 있잖아. 조건부 확률도 얘 다루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버리면요. 이제 정해진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돼. 독립시행의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인지만 내가 알 수 있으면. 아, 이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네. 문제를 읽고.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거. 조건부 확률. 표 그려서 체원 어떻게 하던가? 아니면 이제 좀 어려운 계산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조건부 확률 중에. 그거 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 독립시행의 확률은 한 가지밖에 없어, 계산법이. 그러니까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인지 구분하는 게 문제인 거지. 구분이 되어져서 아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그럼 계산법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다른 거 할 일이 없어. 조건부 확률인지 알았어.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 택할 거야. 근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것도 문제를 보면 알아. 퍼센트가 나온다던가 표가 그려져 있다던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그때 쓰는 방법이 있고 그건 너무 쉽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되는 조건부 확률 계산, 이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요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그런 분류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틀로 생각을 하셔야지 문제마다 푸는 방법들을 다 일일이 따로따로 생각해갖고 외우겠다라고 하면은 유형별로 공부하겠다고 하면 외울 게 많아져. 그러면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야. 확률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공부할 거 이거밖에 없는 거야. 확률 전체에서. 진짜 어려운 건 뭐라고? 경우 나누기.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 뭐 카드가 들어있든 공이 들어있든 숫자가 8개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지? 소재가 뭐 공이든 카드든 그런 건 사실 구분할 필요 없잖아, 우리, 그지? 숫자가 8개 있대요. 1부터 8까지 숫자가 8개 있는데 거기서 숫자를 4개를 꺼낼 거래, 숫자 4개. 임의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거야. 그럼 같은 숫자가 나올 일은 없겠다. 그죠? 8개의 숫자가 이렇게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꺼번에 4개를 싹 꺼낼 거니까 한꺼번에 4개를 한 번에 꺼낸다 그랬잖아. 그럼 같은 숫자가 2번 나올 일은 없겠지, 그지? 서로 다른 숫자 4개 꺼내는 거네. 꺼낼 때까지가 분모. 확률 계산하는 법이야. 뭐뭐 할 때까지가 분모. 여기가 분자. 여기를 이제 분자로 채워. 우리가 분자 채울 게 뭐냐면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4개 숫자의 곱이 15의 배수가 되는 사건만 골라서 그걸 분자로 올리면 된대. 그러니까 분모는 8개 카드 중에서 4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 그럼 분모에 뭐 쓰면 돼? 8C 4 쓰면 끝나는 거야, 얘는. 이제 분자, 얘가 문제래, 얘가. 이거 쓰는 게. 이거 구하는 게 뭐야? 경우의 수 아니야? 이건 확률 계산이 아니잖아. 그지? 경우의 수 문제야, 이거, 실제로. 확률 단원에서 나오는 것 뿐이지. 자, 4개 숫자의 곱이 15의 배수가 돼야 돼. 15의 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만들지. 3이랑 5라는 놈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3과 5가 곱해져야 15가 될 거 아니야. 근데 3 2개 있으면 안 돼? 근데 같은 숫자 2번 안 쓰기로 했잖아, 우리. 같은 숫자 2번 나올 리는 없네. 근데 3이라는 인수 적어도 한 번, 5라는 인수 적어도 한 번. 됐어요? 그거 만족시키면 되는데, 자,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4개를 꺼낼 거라는 거야. 4개를 꺼낼 건데 3이라는 인수를 갖는 애를 보니까 얘도 있고요. 얘도 있네요. 3을 인수로 갖고 있는 애. 얘를 뽑으면 3이라는 인수가 곱해질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5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애를 보니까 얘밖에 없네. 됐어?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나와야 되겠다. 내가 4개를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숫자를 꺼낼 건데, 꺼내서 여기다 쓸 건데, 얘는 무조건 포함돼야 되네. 그리고 3과 6은 하나만 나와도 되고, 2개가 나와도 되지. 그지? 얘가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요. 얘가 나오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A 사건과 B 사건은요, 동시에 발생해야 돼. 맞지?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나와도 돼.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나와도 되는데 A랑 B는 동시에 나와야 돼. 근데 B 사건이 얘는 3B 사건이 3 또는 6이 나오는 사건이야. 이런 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또는 어떻게 계산했어? 그리고 겹치는 거 한번 빼고. 그러니까 얘는 3이 나오는 사건과 플러스, 이거 어떻게 쓰지? 3이 나오는 사건과, 이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 6건으로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계산해볼까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얘하고 얘는 적어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좀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지. 3만 포함하고 6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3이 안 나오고 6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3도 나오고 6도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3이 적어도 한번 포함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이걸 계산해서 버리는 게 낫지 않아? 3이 포함되니 6이 포함되니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이 4가지가 다거든. 이 4가지 중에 나보고 3가지를 구하래. 그럼 차라리 이거 구해서 버리는 게 낫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는 발생하고요. 그 중에서 B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A는 발생하는데 B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를 구해서 버리려고 그래. 이해되겠어? 자, 일단 5는 무조건 갖고 와야 되고요. 1, 한 가지. 5는 무조건 갖고 왔고요. 동시에 3 또는 6은 나오면 안 된대.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몇 개 뽑아야 돼, 여기? 5는 뽑아놨으니까. 이제 몇 개를 뽑으면 돼? 3개를 더 뽑으면 되지. 4개 뽑을 거라며. 5는 뽑아놨어. 자, 난 3개를 뽑을 건데, 그 3개 안에 3이나 6은 있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네. 이거를 전체에서 빼면, 내가 구하려는 놈만 남겠지. 분모가 아까 얼마였지? 8C 4였지. 이렇게? 물론 뭐 따로따로 이런 케이스 하나 구하고, 이런 케이스도 구하고, 이런 케이스도 구하고. 이것도 뭐 되게 어렵진 않아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돼요. 그래도 아마 같은 방법의 계산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 그냥 그렇게 뽑으면 되는 거야. 3장 뽑을 거라며. 5는 뽑아놨고. 난 3장만 더 뽑으면 된다며. 근데 그 3장 안에 3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미리 뽑는 거야, 그것도 그냥. 그리고 6은 제외할 거야. 6은 안 뽑을 거야, 아예. 현재 내가 몇 개 뽑았어? 현재 내가 몇 개 뽑았어? 자, 5는 무조건 갖고 올 거고, 3 무조건 갖고 올 거고, 6은 안 쓸 거고. 내가 뽑은 건 2개. 근데 숫자는 3개가 버려진 거지. 3은 썼고, 6은 안 쓸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지. 그 중에서 몇 개 더 뽑아야 되나? 왜? 2개밖에 안 뽑았거든, 나 지금. 5 갖고 왔고, 3 갖고 왔고, 6은 안 쓸 거고. 현재 내 손에는 2개밖에 없어, 지금 숫자가.
두 개 숫자가 더 있어야 돼. 그 두 개 숫자는 이 5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고르면 되거든. 이거. 마음대로 고르면 되거든. 걔가 OC이겠지. 그럼 요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반대로 3을 버릴 거고 6을 쓸 거거든. 얘도 똑같이 OC일 거고. 이거는 3과 6이 다 쓰이는 경우래. 5는 무조건 쓸 거고, 3도 쓸 거고, 6도 쓸 거래. 그럼 내가 현재 몇 개 가졌어? 3개. 그럼 나 하나만 더 뽑으면 되지, 이제. 그게 몇 개에서 나와야 돼?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럼 얘 10개, 얘도 10개, 이거 5개, 25개네? 그지? 이거 계산한 결과가 25개랑 같으면 우리는 제대로 계산한 거야. 이해하겠어? 경우의 수 계산할 때 분석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단순 이렇게 계산해서 답이 나왔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얘가 어떤 구조를 나한테 물으려고 하는 건지, 6건을 물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처음에 지웠네. A 또는 B가 발생하는 확률에서 조건부 상황, 중속 사건 상황인지, 독립 사건의 상황인지, 어떤 상황의 사건인지를 물으려고 하는지를, 자꾸 분석을 해보세요, 문제를. 퍼센트 나오는 거는 펴 그리면 돼요. 또 음. 이기수가 2개가 나와요. 거기서 막혔어? 해봅시다. 자, 조건부 확률. 일단, 조건부 확률의 내용이 서로 종속인 사건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랬어.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래.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할 확률이야. 얘는 B의 확률이다. 이거 원래 이렇게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곱하는 거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면 돼.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곱하면 되는데, 이놈을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하는 확률. B의 확률은 맞아. 그런데 이건 A한테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야. A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B가 발생하는 확률. 됐어? 가끔 니네 속이려고 이렇게도 물어본다?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래.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면 얘는 그냥 B야. 얘는 그냥 B랑 같은 거야, 그냥. 왜? A한테 영향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A가 발생했든 안 했든 B가 나올 확률은 맨날 같아. 그러니까 얘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얘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니네 속이려고 이렇게 문제도 가끔 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거는 이 부분이래, 이 부분.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확률이래. 그래서 이놈만 남겨놓고 얘로 반대로 나눠주면 실제로 얘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걸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을 해보면 전체 사건이 얘야. 이게 전체 사건이야. 이게 전체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예 안 일어나, 이런 데들.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원래는 경우의 수 쓰지. 경우의 수분의 원하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그게 확률 계산인데 조건부 확률만 확률분의 확률이야. A가 발생할 확률이 전체 확률이야. 이게 배경이야, 전체 배경. 다른 세상은 없어. 그 중에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여기. 그 중에 B가 발생하는 거잖아, 이거. A가 발생한다는 사실 안에서만 B가 발생하는 건 여기잖아. 요거. 그게 이놈의 의미였지. 계산도 이렇게 하자는 거야. 똑같이. 우리가 읽었던 의미 그대로 계산도 똑같이 하는 거야. A가 전체 사건이야. 그 중에 B. 그러니까 여기지. 됐지?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서 진짜로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A가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다 구해서 분모에다 넣고 그 중에서 B가 나오는 것만 따로 구해서 분모에다 올리고 그게 조건부 확률 중에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조건부 확률 중에 지금처럼 퍼센트나 또는 비율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표작업하는 게 제일 쉬워. 해볼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고, 자, 자전거 동호회 전체 회원의 60%는 30대 이상. 나이로 나누네요. 30대 이상 회원 중 남성은, 성별도 나누네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되는 표를 우리가 만드는데, 구분 기준이, 나이, 그 다음에 성별, 이렇게 두 가지래. 나이는 30대 이상인지 아닌지, 30대 이하. 이렇게 나눌 거고요, 나이는. 성별은 남녀 이렇게 나누면 된대. 전체 회원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에이. 인원수를 넣어. 인원수 넣으면 안 돼? 그게 더 편하니까. 응. 안 헷갈릴 숫자를 만들어야지. 60%, 70% 이런 비율이 쉽게 숫자로 바뀔 수 있게끔. 그러면 사실 여기 10명만 놔도 관계는 없어. 쟤만 봐서는. 60% 몇 명? 6명.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좀 비하기 심한 것 같으니까 100명으로 풀게요. 10명으로 둬도 관계 없다 그랬어. 자, 60%가 30대 이상. 30대 이상이 여기 60명. 이렇게. 30대 이상 회원 중, 얘네들 중, 남성이 70%, 42명. 맞지? 이 중에 70%. 맞지? 이 중에 10%가 6명일 거 아니야. 그치? 이 중에 10%는 6명. 그러니까 7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 몇 명이야? 18. 이렇게 인원수 채우면 되는 거야. 또, 어딨어? 이 자전거 동호회 회원 중, 임의를, 이제 문제네.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성이래. 여기래. 이거래. 이게 전체야. 어딨어? 여성일 때, 이 회원이 30대 이상, 여기, 일 확률은 17분의 12래. 나머지 여기 전체 인원수가 정해지겠지. 여기를 내가 X라고 두고, 요 파란색 17분의 2라는 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X 플러스, 전체가 X분의 18. 이거 전체 인원수는 X잖아. 그 중에 이거. 오케이? 그게 얼마? 17분의 12가 돼야 된대. 그럼 X가 정해지는 거야. 이것도 몇 대 몇이야? 2대 3이죠? 나 이거 2로 안 나눠지잖아. 그러면 인원수를 2배 늘려. 두 배 늘려, 이렇게. 그럼 이거 1대 3이지? 이거 3배 해주면 여기 나오는 거지. 17에 3배 해주면 54? 아니지. 7, 3, 21. 51. X는 51 되는 거야. 그럼 여긴 몇 명이야? 36에다 뭘 더해 51이 돼? 16? 여긴 15. 그럼 전체가 200명이라며. 전체가 200명. 이거 3개 더한 게 얼마인지 보면 여기 나오겠지. 여기 80이네. 이거 2개 더해서 200명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65? 여기 표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뭘 물어도 쓸 수 있는 거야.
동호회 회원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0대 미만일 때 여기까지가 분모. 30대 미만 여기 이거 전체가 분모. 그러니까 80 이게 분모. 그때 남성일 확률 그 중에 남성 여기 65 80분의 65 약분하면 5로 약분할 수 있겠지? 13 5번이겠지. 조건부 확률 이해되겠어? 조건부 확률인데 이렇게 비율 나오는 문제는 한 10개 정도? 문제 한 10개 정도를 꼼꼼하게 따지면서 표를 내가 만들어 보고 인원수 채워보고 요 정도 훈련해 보면요 조건부 확률은 틀리지 않을 거야 아마. 표 문제는. 근데 이거 이제 케이스 별로 확률 값들을 다 따로 찾아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가끔 조건부 확률 중에 나오거든. 어려운 문제가.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40페이지) 숫자 1, 2, 3, 4 중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할 거야.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는데 그 중 하나를 택할 때 택한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라. 어쨌든 확률 계산할 거니까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넣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뭐 할 때 분모는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중복할 거래. 그리고 나열할 거래. 뭐야 이거 그럼? 중복 허락할 거고 나열도 할 거래. 일렬로 나열도 할 거래. 이거는 중복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지. 그지? 이거는 순열인지 조합인지 구분하는 거지. 나열한다는 얘기는 순열이라는 게 순서를 고려한 나열. 그 중복 순열이야. 중복 순열이어서 n 파이 r 쓰면 되는 거죠. 몇 개야? 4개? 4파이 5. 분모는 4파이 5가 돼. 파이는 몰라도 돼. 파이는 몰라도 되고, 이게 5자리를 만들 거래. 순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자리 만들어 놓고 여기 채워넣기 하면 된다 그랬어. 순열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여기 들어가 쓴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들어가 쓴 거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카운트하면 돼, 순열은. 근데 조합은 이렇게 카운트가 안 돼요. 조합은 이렇게 카운트가 안 돼요. 그냥 뽑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자, 분모는 4의 5제곱이래. 자, 분자. 택한 수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돼. 이거를 이제 우리 분자에다 올리면 되는 거네. 그지? 5자리 자연수 1, 3, 3, 3, 3처럼 같은 수가 연속해서 3개 이상. 그럼 3개가 같은 수일 수도 있고, 4개가 같은 수일 수도 있고, 5개가 같은 수일 수도 있지. 그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개 이상. 같은 수가 연속해서 3개 이상 나오는 거. 같은 수가 연속해서 3개 이상 이어진다. 이상.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3번인 경우, 4번인 경우, 5번인 경우. 이거 나누라는 얘기야. 그 다음, 나번 조건. 5자리 자연수가 1, 3, 3, 3, 3처럼 이웃한 두 수의 합은 모두 짝수. 이웃한 두 수의 합은 모두 짝수여야 된대. 2개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지? 2개 숫자를 더했는데 이게 짝수가 된대. 어떤 숫자들을 더해야 짝수가 돼? 짝수랑 짝수. 홀수랑 홀수. 근데 봐봐. 내가 5개 숫자를 배열할 건데 물론 중복 허락할 거고요. 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짝수야. 그럼 이 안에 홀수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의 숫자가 짝수야. 그럼 이거 인접하는 것도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B가 짝수일 수밖에 없지. B가 짝수야? 그럼 얘도 짝수일 수밖에 없지. C가 짝수야? 얘도 짝수일 수밖에 없지.
왜 짝수는 홀수랑 더해지면 홀수가 될 거거든. 그치?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웃한 두 수의 합은 모두 짝수라고 그랬어. 어떤 두 놈을 보더라도 이웃한 두 수의 합은 항상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한 놈만 짝수라면 다 짝수인 줄 알 수 있는 거지. 어느 한 놈이 홀수가 있다라면 다 홀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5개의 숫자는요, 모두 짝수만 뽑든가 아니면 모두 홀수만 뽑으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읽으면. 짝수만 나오던가 아니면 홀수만 나오던가. 됐나요? 그래서 가번 조건과 이제 나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고려할 건데, 같은 숫자가 3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눌 거야. 자, 같은 숫자가 3번, 이게 제일 쉽겠지 뭐. 같은 숫자가 5번, 같은 숫자만 쭈르륵 나오면 된다는 거잖아, 이거. 그치? 이게 제일 쉽겠지. 자, 이게 제일 귀찮을 거야, 이게. 같은 수가 연속해서 3개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이런 숫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건 1이라는 숫자가 4번 쓰였지만 연속은 3번만 한 거야. 이해가? 이런 걸 고려해야 돼. 자칫 잘못해서 이런 것만 생각하면 케이스가 가지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숫자가 3번 반복될 건데 그게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게 일단 5가지겠지. 4가지구나. 숫자가 4개밖에 없구나. 1만 3개 나온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리를 5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3개가 이웃하는 거는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3개가 이웃할 수도 있지. 근데 아래쪽에 표현한 얘는 얘랑 경우가 달라. 왜 달라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같은 숫자야. 그럼 얘만 다르고 얘는 같은 숫자 나와도 돼.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요. 양 옆에 같은 숫자가 또 나오면 그거는 3개가 이웃하는 게 아니고 4개, 5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돼버려. 이해되겠어? 그걸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요렇게 3개가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요렇게 3개가 이웃하는 경우, 그 다음에 5개에서 요렇게 3개가 이웃하는 경우. 요거 나눠야 돼요. 요거 카운트 할 때.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일단 2가지네. 어떤 숫자인지는 결정했지? 어떤 숫자를 쓸 건지는 결정했어. 그 숫자를 이렇게 3군데다 놓을 건지 요렇게 3군데다 놓을 건지를 결정했어. 지금 2가지. 됐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다고 가정하면 이놈 옆에는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1가지밖에 없어. 그걸 잘 고려해야 되는 거야. 숫자 하나밖에 안 썼는데 왜 1가지밖에 못 와요? 3가지가 와야지. 왜? 짝수는 짝수끼리만 나와야 되고 한 번 홀수가 나왔으면 홀수끼리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얘한테 1을 썼다고 가정하자. 1. 그 1을 여기다 채운 거야. 이렇게 3개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뭐만 남았어 이제? 3밖에 없는 거야. 3. 왜? 홀수니까 계속 홀수만 나와야 되거든. 여기는 여기 이 자리에 2나 4가 오면 안 돼요. 그지? 3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긴 1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는 2가지.
여기는 이제 1과 3이나 아무거나 와도 되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숫자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 그거를 여기다 다 쓰는 거야. 가지수도 1가지밖에 없는 거지. 요거 연 2가지였는데 여기는 1가지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 2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1가지밖에 없는 거야. 300개 뭐다, 둘 다. 여기 가운데 1, 1, 1 채웠으면 이 양쪽엔 300개 뭐다. 이게 다야. 3개의 숫자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 3개의 숫자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거. 자, 이제 4개 숫자 연속으로 나오는 거는 더 쉬워져요. 4개 숫자 연속으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4개가 이웃하던가 이렇게 4개가 이웃하는 경우밖에 없어. 그치? 자, 어떤 숫자가 나올 건지를 결정하는 게 4가지. 어떤 숫자를 쓸지를 결정하는 게 4가지. 걔를 배열하는 방법은 2가지. 이렇게 배열하던가 이렇게 배열하던가 4개를. 됐죠? 그럼 나머지 1자리 채우는 건 1가지. 끝. 얘는 숫자만 결정하면 되지? 자, 2번. 자,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 하나를 택할 때? 모든 함수 중 하나를 택할 때? 그게 몇 가지인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하는 모든 함수의 개수. 5의 5제곱. 이 함수의 개수 카운트 할 때는 y가 앞에 와요. 이건 1대1 대응. 이거는 증가 또는 감소. 중복을 허락해서 증가 또는 감소가 얘. 함수의 개수 셈할 때 쓰는 도구가 이 정도야. 이거 뭐 중복 순열. 중복 순열, 그냥 순열. 그냥 조합. 중복 조합. 자, 그런데 조건이 지금은 분모에 얘가 들어가면 된대. 5의 5제곱. 가번 조건이 뭐야, 중복 허락해서 대소관계가 정해졌네. 야, 1번만 보면 되게 쉽겠다. 이거지. 1번만 보면, 그지? 5개에서 5개로 대응하는데 중복 허락해. 등호가 돼. 등호가 가능해. 대소관계가 정해졌어. 그럼 중복 조합.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나번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F2와 F3은 곱해서 4가 되면 안 된대. 4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이게 다 아니야? 4 하나는 안 되잖아, 어차피.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4, 2를 만들 수는 없고, 이거 2가지 케이스만 빼면 되는 거죠. 전체에서. 1, 2, 3, 4, 5. 1, 2, 3, 4, 5. 1, 4가 되는 경우, 2가 1 쏘고, 3이 4를 쏘는 경우. 자, 이런 케이스는 1이 갈 수 있는 데는 한 가지밖에 없네? 그 다음에 4랑 5한테 가면 되는 거죠? 2H2. 됐지? 그 다음에 2가 되는 경우 2도 2를 쏘고 3도 2를 쏘는 경우래. 그러면 1이 가질 수 있는 건 1, 2 중에서 고르면 되네? 그리고 4, 5가 가질 수 있는 거는 2, 3, 4, 5 중에서 고르는 건데 중복조합으로. 요거 2개를 더해서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죠? 자, 공 나열이네, 이제. 흰 공 6개, 검은 공 4개를 임의로 나열할 거래. 10개를 나열하는 거네. 10개를 나열하는 거네. 횟수가 바뀌는, 그러니까 공의 색깔이 바뀌는 횟수가 한 번인 경우라면
색이 바뀌는 게 한 번 생기는 경우라면 이건 다 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든가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든가. 이해가? 중간에 색이 바뀌는 자리가 한 번 있대. 이렇게 한 번. 그럼 여기 왼쪽은 다 흰색 와야 되고 여기는 다 검은색 와야지. 색이 중간에 바뀌는 자리가 이거밖에 없다며. 여기서 뭐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같은 색만 쭉 나와야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흰색 6개 다 오고 여기 검은색 4개 오고 이런 경우나 반대로 여기 검은색 다 오고 여기 흰색 6개 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이거. 자, 색 변화가 2번 생겨. 중간에. 이렇게 2번 생겨. 근데 흰색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검은색부터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뭐 흰색의 개수, 여기 들어오는 검은색의 개수, 여기 들어오는 흰색의 개수. 이럴 수 있고 반대로 얘가 흰색일 수도 있지. 검은색, 흰색, 검은색. 만약에 여기가 흰색이고 검은색, 흰색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경우라면 여기 1 들어오면 안 되지. 흰색 오고 바로 검은색 왔잖아. 그럼 안 되잖아 이거. 뭐 이 흰색은 다른 흰색과 인접하지 않잖아 지금. 여기 저 자리에는 1이 들어오면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1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최소 2부터 시작해야 돼. 2. 여기도 최소 2부터 시작해야 돼. 2 이상. 여기는 무조건 몇 개? 4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난 이 2개 숫자를 더해서 얼마를 만들면 돼? 이 2개 숫자를 더해서 흰색 6개를 만들면 되는데 X랑 Z를 더해서 6을 만들면 되는데 얘도 2 이상. 얘도 2 이상. X를 X 프라임 플러스 2라고 두고 Z를 Z 프라임 플러스 2라고 두면 이 가지수는 2H2가 되겠지. 근데 귀찮네. 또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다 되겠죠? 흰색 6개가 이 안에 다 들어오면 되니까. 여기 6개. 그럼 검은색 얘랑 더한 게 4 만들 거죠? 이 경우는 2H4. 이쪽에 더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 귀찮은데? 지금 2가지 색 변화가 2번 생기는 경우까지 카운트 해봤는데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색의 변화가 3번 생기는 경우. 이것도 흰색부터 출발하는 경우랑 검은색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를 지금 나눠봐야 되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가지수는 줄어들긴 하겠구나. 한 4번 정도까지 가면 일이 안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3번 색이 바뀔 거래. 흰색, 검은색 이렇게 한번 바뀌고 검은색에서 또 흰색으로 바뀌고 흰색에서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뀔 건데 흰색은 더해서 6을 만들어야 되고 검은색은 더해서 4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흰색은 1 오면 안 되는 거지. 여기 있는 흰색 1 오면 안 되고 여기 있는 흰색도 1 오면 안 되는 거지. 그지? 흰색 옆에는 다 흰색들이 있어야 돼서 적어도 2개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 x 플러스 y가 6을 만들어야 되는데 1 못 써. 그러니까 2부터 쓸 수 있어. 얘도. 이거 똑같네. 2h. 근데 얘는 검은색도 나눠야 돼. 검은색도 여기 적어도 1 이상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얘를 x, 얘를 y라고 둘 건데 x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럼 흰색끼리 붙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색이 3번 바뀌는 게 안 된단 말이야. 얘는 적어도 1은 와야 되지, 얘는. 적어도 1은 와야 돼.
얘도 적어도 1 와야 돼. 어차피 얘도 그러면 1 이상 쓰라는 얘기네. 그러면 더해서 2를 만들 건데 1씩 빼주면 2 만들면 되겠네. 이거네.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처럼 계산을 하면은 케이스를 좀 많이 나누는 거죠, 그죠? 이런 계산도 할 수는 있어야 돼. 근데 해보니 케이스 분류할 게 너무 많아. 그럼 다른 생각도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어떤 흰색도 혼자 고립되어지면 안 돼. 맞아? 어떤 흰색도 혼자서 고립되면 안 돼. 그래서 검은색 4개를 먼저 놔요. 그럼 흰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5자리지? 이 5자리 중에 내가 몇 개를 선택할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어느 자리에 흰 공을 넣더라도 무조건 2개 이상 넣어야 돼. 이해돼? 근데 어떤 자리는 선택 안 될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를 X, 이 자리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를 Y, Z, W, 뭐 있어? U. 그래서 더해서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0이어도 돼. 그런데 2개부터 쓸 수 있어. 1은 안 돼. 어느 자리에도 1은 쓸 수 없어. 근데 또 2는 돼. 0도 돼. 1만 못 써. 1만 못 쓰는 거야. 그런 경우의 수를 셈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숫자를 쓰려면 2 이상부터 써야 된다. 그래서 X, Y, Z, W, U 중에서 4개를 고르면 숫자를 쓸 거면은 최소한 2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4개 자리에 2를 쓰면 이미 8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숫자를 쓰려면 2부터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문자를 선택했다는 뜻은 얘네들한테 숫자를 쓰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문자를 선택했다는 뜻은 이 문자한테 숫자를 쓰겠다는 뜻인데 숫자를 쓰려면 2부터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8이 만들어지는 거지. 거기서 해. 8이 만들어지는 거지. 6을 만들어니까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많아봐야 우리는 문자를 3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5개의 문자 중 3개를 고르면 그게 다네. 각 자리에는 2 쓰는 방법밖에 없잖아. 1은 최소한 2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5개 중에 이제 2개를 고를 때 5개에서 2개를 고르면 이 중에 문자 내가 2개 고를 거야. X랑 Y가 골라졌다고 하면 더해서 6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 4, 3, 3, 4, 2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다음 이제 하나 택하는 거. 하나 택하면 거기에 6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 끝. 이게 다네. 제일 편하네. 생각하기가 이게.